안녕하세요. 영국 런던 이건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이언트 베이비 김민재 선수가 유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지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저도 6월 24일자 영국의 정론지인 데일리 텔레그라프 이 지면을 봤어요. 여기에 김민재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이 코리안 몬스터인 김민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떴습니다. 뭐 데일리 텔레그라프 말고도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여러 유럽의 빅클럽들이 김민재 선수를 관심을 두고 있고 영입을 원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매체들이 이렇게 또 우리 한국 매체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그런 또 저도 들은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한 그 조건을 이제 따져봤을 때 베이징 고아는요 1,500만 유로 이적료로 이게 이제 파운드로 하면 약 한 1,350만 파운드, 1,370만 파운드 환율에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정도의 이적료를 지불할 구단이 있으면 풀어주겠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베이징 고안이 이 김민재 선수를 전북에서 데리고 왔을 때 냈던 돈이 525만 유로니까 약 한 3배 정도 남기면 충분히 풀어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많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많은 기사들에서 지금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들은 얘기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워낙 이 들은 얘기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얘기 저 얘기를 듣다 보면 상충되는 것도 워낙 많고요. 특히나 이적 시장이라는 게 이 정보의 출처가 사실상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흘리는 불분명한 정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시점에서 너무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A라는 뉴스가 흘러나왔다가 또 갑자기 한 이틀 정도 지나면 그 A가 아니다 B로 바뀌고 또 한 3일 정도 지나면 B가 아니고 다시 C로 바뀌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어느 팀으로 간다, 어느 팀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보다도 다른 쪽으로 한번 이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과 관련된 다른 쪽 팩트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 무슨 팩트냐? 자, 지금 1,500만 유로, 1,350만 파운드 그 정도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실제로 이적을 했던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의 센터백들은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걸 알아보게 되면 이 김민재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적의 현실성이 어느 정도 된다. 이 정도.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그 가격에 이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약간의 그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치도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판단은 이제 다 받아들이는 분들의 몫이지만 그걸 한번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최근 2시즌 동안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적을 했던 센터백들을 한번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적료를 가지고 프리 에이전트 말고 이적료를 가지고 이적을 한 센터백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 사이에는 이제 임대를 가더라도 의미 있는 수준의 임대료를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된 그런 선수들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 2시즌만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시게 되면 2018, 2019 시즌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를 보게 되면 소크라티스, 이제 아스날에 약간 나이는 많지만 그 당시 이적 나이가 30살이긴 하지만 소크라티스 선수라든지요. 세웬주 선수 이런 선수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스터에서 영입을 한 벤코비치, 이 선수는 이제 영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임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선수도 한 1,300만 파운드 이적은 하긴 했으니까요. 이런 선수도 있고요. 수완지에서 많이 있던 알핀 모슨 이런 선수들도 이제 보이네요. 그리고 2019, 2020 시즌을 한번 또 보시게 되면 조금 이적한 센터백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 시즌이 센터백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 시즌에는 센터백에 투자하는 경향보다는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경향이 되게 많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2019, 2020 시즌에는 해리 맥과이어가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7,800만 파운드 그 정도의 돈으로 이적을 한 게 좀 눈에 띄고요. 브라이튼의 이제 웹스터 같은 경우가 1,900만 파운드, 약 2,000만 파운드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이적을 한 것도 눈에 띕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있긴 한데 이 중에서 그러면 김민재 선수의 이적료가 1,350만 파운드 정도 되니까
1300만 파운드에서 2000만 파운드, 많이 오면 1000만 파운드에서 2000만 파운드 요 정도 사이의 센터백들 최근 2시즌 동안에 어떤 선수들이 있었느냐 보게 된다면 소크라티스 1440만 파운드, 깁슨 1500만 파운드, 세웬지 1899만, 그러니까 1900만 파운드. 이건 아마 이제 유로 때문에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알피 모슨이 1500만 파운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웹스터가 1967만 파운드, 타일러 밍스가 결국에 이제 임대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 이적을 하면서 2000만 파운드의 이적료가 발생을 했고요. 뭐 에즈리 콘사가 한 1200만 파운드 정도가 되고, 필립 벤코비치가 1300만 파운드 정도가 됩니다. 계속 지금 벤코비치는 임대를 다니고 있죠. 자, 이런 센터백들이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의 이적에 좋은 바로미터,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특히 어떤 선수들을 한번 김민재 선수와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느냐. 일단 아담 웨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1995년생이에요. 김민재 선수보다 이제 한 살이 많죠. 이제 뭐 이적한 당시에는 지금 김민재 선수와 똑같은 나이니까요. 24세에 이제 이적을 한 거고, 포츠머스에서 5시즌 뛰었는데 2부, 3부, 4부 리그를 경험을 했고요. 입스위치 타운에서 2시즌을 뛰면서 2부 리그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리스톨 시티로 다시 이적을 하면서 2부 리그에서 또 한 시즌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 그러니까 잉글랜드 하부 리그 2, 3, 4부에서 잔뼈가 굵었던 선수고, 그리고 잉글랜드의 이제 연령별 대표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를 했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브라이튼에서 이 선수를 1967만 파운드, 약 한 20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지불을 하고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잉글랜드 버프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이제 잉글랜드 선수다 보니까 그런 뭐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2부, 3부, 4부에서 정말 8시즌을 뛰면서 유럽의 경험을 쌓았다라는 것이 큰 강점이 되겠고요. 에즈리 콘사 같은 경우에도 찰튼에서 2, 3부를 뛰면서 3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역시 2부에 있었던 브렌트포드에서 한 시즌을 보내면서 이제 에스톤 빌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보다는 한 살이 더 어린 선수인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 잉글랜드 무대에서 2부, 3부를 정말 거칠게 달려오면서 그만큼 적응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하나의 무기였고, 하나의 큰 경력상의 큰 이점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1200만 파운드라는 거금을 에스턴 빌라에서 이렇게 지를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알피 모슨, 뭐 예전에 스완지 시티에서도 뛰고 해서 또 플럼에서 뛰었던 선수긴 한데, 알피 모슨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부, 2부, 3부를 계속 거쳐왔어요. 위컴에서 4부에서 한 시즌 뛰면서 경험을 쌓았고요. 반슬리, 위컴비치 반슬리거든요. 위컴위가 반슬리인가 어쨌든 그쪽 라인인데, 옥스퍼드 가는 라인인데 TMI네요. 네, 반슬리에서 2부, 3부를 이제 2시즌을 뛰면서 또 거친 잉글랜드 축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스완지 시티로 이적을 하면서 스완지 시티에서 2시즌 동안 프리미어 리그를 경험을 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이 된 자원이기 때문에 풀럼에서 당시에 이 알피 모슨을 영입을 하기 위해서 1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다 잉글랜드 선수들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 선수들, 잉글랜드 선수가 아닌 선수들은 그러면 어떤 비교 대상이 있을 수 있느냐. 결국 이 세웬지 선수가 되겠는데, 96년생, 김민재 선수와는 동갑이죠. 이제 터키 2부 리그에서 2시즌을 뛰었어요. 그러면서 터키가 또 이제 거기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프라이부르크에서 이 선수를 눈여겨보면서 이 선수를 데리고 왔죠. 또 독일과 터키는 또 이제 뭐 역사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이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프라이부르크에서 이제 분데스리가 1부 리그를 2시즌 동안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55경기를 뛰었고요.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서 그 정도의 충분히 주전으로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검증이 된 자원이었기 때문에 레스터 시티에서 무려 1900만 파운드의 거금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이 선수를 영입을 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이 1350만 파운드에서 뭐 한 1500만, 2000만까지 요 정도 되는 특히 센터백 자원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도 이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유럽 무대에서 검증이 된 선수들, 유럽의 하부 리그라든지 아니면 잉글랜드의 하부 리그 아니면 다른 유럽 리그, 특히 이제 뭐 분데스리가라든지 이런 식의 그런 리그에서 검증이 되고 충분히 경험을 쌓은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적료, 물론 1350만 파운드가 많은 이적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이적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검증이 된 선수들에게 그 이적료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북에 있다가 경주 한수원에 지금 이제 잠깐 임대를 갔다 왔죠. 뭐 그 당시 내셔널리그인데 뭐 3부 리그 택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북에서 2시즌을 뛰면서 전북의 주전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었고요. 그렇다가 이제 베이징 고안으로 가면서 한 시즌을 또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과연 이 유럽 클럽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시아에서 잔뼈가 굵고 아시아의 특히나 대한민국 대표팀의 부동의 센터백인 이 선수를 영입을 하고자 1350만 파운드 혹은 그 이상 아니면 그 즈음의 돈을 씀에 있어가지고 결국에 그 경력에서 아시아에서의 경력을 얼마만큼의 그 경력에 큰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것이 가장 김민재 선수 이적의 가장 큰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외의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김민재 선수를 영입을 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걸어온 달려온 뛰었던 팀들 그 리그의 수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유럽 팀들이 유럽에서 뛰지 않은 이 김민재 선수의 이 경력을 얼마만큼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줄 것이냐, 여기가 키포인트, 바로 열쇠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